자, 어제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던 비트코인이 오늘은 살짝 밀리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쫄지 마세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쫄지 마셔야 우리가 다음번 상승이나 아니면 반등이 나올 때 담아야 될 가격에서 담을 수가 있고, 상승이 나올 때에는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겁은 먹되 제발 쫄지 마셔라,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12월 11일 새벽 4시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쉬어가자,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가 살짝 밀리다 보니까 이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때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될 때 그때 매매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양봉이나 음봉의 크기가 컸었는데 지난 주말부터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전까지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상승 시에는 94.2K 여기 이상까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주 안에 말이죠. 그런데 하락 시에는 89K와 89.6K를 못 버티게 되며 결국에 86K를 찍고 그 다음에 다음번 상승 파동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2K를 넘는 종가가 딱 나오게 되면 패턴이 상승으로 딱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92K를 넘는지 보고 그때부터 매매를 하셔도 좋으니까 오늘은 이 중요 채널과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담아도 될 가격,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12월 9일 오후 4시 26분을 지나고 있네요. 지금은 변동성이 막 크지가 않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막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쉬고 다음번 장세를 기다리셔도 좋고, 아니면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땐 적극적으로 하고 쉴 때는 쉬고, 이런 걸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10년 동안의 노하우 중에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이 값을 여러분들께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패러렐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상으로 마감했을 때 그때부터는 빅롱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92K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 이때쯤 이 양봉이 뜰 때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못했어요. 종가 마감을 못했다는 건 그만큼 여기서 버티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올 만치 나오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저께 종가 마감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 어제가 아니더라도 2, 3일 안에 이렇게 종가 마감한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92K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한다면 이게 패턴이 딱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면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매매 포지션이 없긴 하지만 이전에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이렇게 수익도 냈었죠. 물론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점에도 저도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수익이라는 결과값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따가 이스터드림이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이 11월 11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두 번째 4분기, 장기 4분기, 첫 해 4분기, 현재 4분기 이렇게 좀 나눠져서 여러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단 이 금리 결정이겠죠. 지금 예상치는 3.75인데 만약에 동결 가능성이 12월 11일 그 전에 갑자기 또 낮아진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상승 가닥을 잡겠죠. 그런데 하락이 아니라 동결 가능성이 생긴다면 한 번 더 밀고 갈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제가 봤을 땐 3.75%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안 된다면 비트코인이 하루에도 5%, 7%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는 그냥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점이 나왔을 때는 매매는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전까지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시에 뭐 예를 들어서 92K를 넘는 종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94.2K 그리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96K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한 차례 급락이 크게 한 번 더 나오기 전에 한 번 버텼던 가격, 이 가격이 95K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한번 끌어올렸다가 빼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 이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인데,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가 정말 안 되고 그 전에 또 기대감이 빠진다면 한번 밀면서 최대 86K까지는 빠졌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롱 물량들이 청산이 되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도 그렇고 단타 타점으로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냥 롱 들고 가시고 뭐 고벨해버리지만 안 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뭐 바로 몰빵하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담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데이터 하나를 좀 더 살펴보면은 글래스노드가 공개한 시장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쉽게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94K까지 반등을 보여주면서 강한 반등이 이어졌거든요. 가격만 보면 정말 다시 상승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구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만 봤을 때에는 시장 전체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금리 인하가 정말 될지 안 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래량과 모멘텀은 좋아진 건 맞지만 핵심 지표는 오히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죠. 먼저 긍정적인 부분. 며칠 사이에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현물시장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인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려는 활동 자체가 늘어났다는 뜻이겠죠. 왜냐?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매수자도 있어야 되고 매도자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핵심 지표들이 오히려 약세라는 점이죠. 자, 스팟 CVD, 현물 누적 거래량 델타라고 해서 이게 하락을 했는데 CVD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에 지속적인 매수 우위가 없다는 뜻이다 보니까 매도 우위가 조금 더 크다는 상황. 다시 말해서 반등은 했지만 실제로 매수가 따라붙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OI, 오픈 인터레스도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롱 포지션이 아니면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거나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선물 시장에서도 확신 있는 베팅이 줄어든 모습이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제가 롱을 외치고 있다라고 해서 롱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숏 타점이 나온다면 숏으로 수익을 보고 반등 가능성이 있다면 롱 타점을 잡아서 또 롱으로 수익을 봐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투자자들이 하방 위험성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풋옵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혹시 떨어질까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주자 이런 생각인 거죠. 현재 투자자들이 하방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 옵션 델타 스큐 이 지표도 하방 쏠림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상승보단 하락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시장 분위기가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ETF 자금 흐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가 결정이 나야 뭐 방향성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락에도 베팅을 하고 상승에도 베팅을 하면서 현물은 상승에 베팅하고 뭐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는 하방에 베팅해서 뭐 해칭 개념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을 제가 잘 찾아내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뭐 직접 찾아보진 않으셔도 되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타점이 바로 이 타점이었거든요. 오늘도 관점은 똑같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뚫고 내려왔다가 93.3K, 이거 지지 체크하고 올라설 때 90.5K에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오늘 관점은 살짝 더 높아진 가격이긴 한데 관점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죠. 이거 뚫고 내려왔죠. 자, 90.3K에다가 선을 긋고 바라보면 지금 딱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 4시간 봉 마감이 한 23분 정도 남았거든요. 자, 여기서 마감한다면 90.6K 정도에서 들어가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걸 5분 봉으로 봐볼까요? 자, 여기서 내려오면서 90.3K 이거 이탈했다가 한번 반등해주고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면서 한 차례 반등세가 커졌던 모습.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92.9K까진 아직 못 올라온 상황은 맞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런 흐름을 괜히 예상한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제가 관점을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관점 중에서 들어맞는 관점이 있다면 그때 매매를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잘 챙겨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90.3K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90.6K 이게 딱 타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저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 두 번째 하락 패러렐 상단 한번 밀었다가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 전에는 밀기만 했어요. 윗꼬리만 달리면서.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체크는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뭐 살짝 올라왔다가 그냥 가게 되면 제가 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올리기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뭐 돌파를 하더라도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90.3K 지지 받을 때 그때 90.6K 정도에서 어제보다는 한 0.1K 높은데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타점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TP는 92.9K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6번째 상승 패러렐 상단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전에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 근데 한 번도 도전을 못했기 때문에 도전이 나온다면 매물대가 좀 쌓이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게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여기서 뭐 제가 90.6K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들어가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상을 올려드리며 이 타점이 딱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선물 포지션을 들고 있진 않아요. 물론 흐름을 보면서 롱 타점을 좀 볼 건데 이게 4시간 봉이 마감하는지 보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구독자분들이 계신 이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따가 영상 마지막쯤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점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6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 이 빨간색 점선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관점 1번 확률이 한 80%, 90%는 되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89.7K 지지를 체크하는지 이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점 1번이 더 가능성은 높아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좀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밀고 가겠죠. 밀 때 천천히 담는 생각이에요. 제가 예상되는 흐름은 여기서 저항대를 도전하지 못하고 밀린다며 이 6번째 상승 패러렐 중심 밑에까지 빠질 텐데 여기서 다시 올라타면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경로는 여기서 관점 1번이 더 맞아떨어지긴 하겠지만 저항도 도전조차 못하고 밀린다면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지지를 체크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89.7K 이전에도 꼬리가 달리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죠. 뭐 지금 4시간 봉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 저항을 계속해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될 수는 있지만 밀게 된다면 저항으로 바뀔 거죠. 그럼 저항 체크하고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지 라인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받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90K 수준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예상되는 경로긴 한데 들어가야 될까?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한 3, 4시간 뒤에 뭐 짧으면 2시간 내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긴 하지만 이게 지금 타점이 왔는데 영상을 올려드린다?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스터디룸에서 모두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저도 항상 매매를 하면서 익절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롱이든 숏이든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당시가 한 이때쯤이었거든요.
이때쯤에 신호가 안 나와서 숏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확하게 나왔고 구독자분들께도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 자, 물론 지금까지 봤을 때 롱 타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깃발 신호도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롱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개발한 보조지표지만 이 신호가 뜨기 전에 깃발 신호가 딱 2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셀 신호가 나오든지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신호가 나오게 되면 셀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는 손절가, 아래에는 익절가가 나오게 되면서 익절가에 도달했을 때는 딱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뭐 바이가 뜨게 되면 위에는 익절가, 아래에는 손절가가 반대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보조지표도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만 활용하셔도 좋겠지만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렵고 이 신호가 나오더라도 정말 매매를 해야 되는지 물론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 매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타점들 차트를 보기도 어렵다면 제가 이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에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실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구글 폼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 구글 폼에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글 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걸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요즘에는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받아보실 분들은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트레이딩 교육법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자책으로도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트레이딩 노하우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보조지표도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플래그 신호가 뜨고 바이가 뜨든 셀이 뜨든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는 익절가가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바이 기준인데 자, 셀 기준으로는 밑에가 익절선이 나오고 아래에는 손절선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딱 익절가가 도달이 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시기엔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룸에서도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이 나왔을 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은 스터디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체크하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양식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번호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로 뭐 스터디룸 입장하실 분들은 스터디, 뭐 보조지표면은 뭐 보조지표면 보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알아보기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했을 당시보단 가격대가 높아지긴 했지만 이게 4시간 봉을 마감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자,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12월 11일 새벽 4시 미국 금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버티기만 해도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좀 시장 스트레스를 그만 받고 싶다. 이러시면 차라리 12월 11일 새벽 4시 이후부터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큰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다음번 상승을 가기 위한 그리고 다음번 상승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잖아요. 내렸다가 한번 꽂고 갈 수 있겠죠. 근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한 87%, 86%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기대감이 한층 커지면서 한번 쭉 올렸다가 뺐다가 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잡았던 물량 한번 들어 올릴 때 정리하고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잡고 이런 걸 반복하면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롱이든 숏이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롱이 맞긴 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만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도 다음번 상승을 위해서 상승이라고만 남겨주셔도 제게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